자, 이제 영역별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일단 의사소통부터 보겠습니다. 뭐 의사소통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 선생님께서 따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짧은 문제하고 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짧은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짧은 문제가 어떤 거냐? 어휘나 어법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긴 문제라고 해서 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긴 문제 중에서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장문인데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또 생소한 내용이야. 내가 잘 몰라. 뭐 철학, 과학, 시사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데 장문에 또 디테일한 거 묻고 있다. 그러면 일단 패스. 일단 패스. 근데 그런 게 많이 출제됐다. 그러면 다 패스하시면 안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거 안 되겠구나. 다 풀어야 되겠. 이제 몇 개는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트형 문제라면 세트로 나왔으면 이제 이건 풀고 가야 돼요. 하나의 지문에 2개, 3개 나왔다. 그건 풀어야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 쪽은요. 크게 일반 수리, 응용 수리라고도 합니다. 일반 수리와 자료 해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반 수리는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 같은 그 방정식이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수열 문제, 그런 것들. 그 다음 자료 해석은 이제 표 그래프 주고 일단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또 연산하는 문제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수리는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평소에 잘 푸는 문제인가 아닌가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본인이 잘 풀고 정답률 높은 유형하고 본인이 잘 못 풀고 정답률 낮은 유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농도 문제인데 일단 농도 문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농도 문제 중에서도 뭐 소금물 3번 섞었어. 그러면 이건 패스. 시간 많이 걸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있죠. 이거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독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 독서자 1인당 평균 독서량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막 베베 꼬여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 풀이 방법이 보이는 문제만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에서 자료 양이 방대하고 계산이 많은 거 일단 넘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가 간단하거나 그래프가 간단한 것, 즉 표 그래프가 하나 나온 게 제일 쉬워요. 그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의 구조가 계산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선지나 보기에 계산 없이 그냥 읽어주는 것들 위주다. 그런 거 꼭 푸시고 굉장히 자료가 긴데 거기에 계산을 엄청 많이 시켜놨다. 그런 게 버리셔야 돼요. 그건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심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어? 나 풀 수 있는데 이러고 막 거기 그 문제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얼만큼 많이 풀고 가는 거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패스하시고 시간 남을 때 풀자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유형 중에서 표 차트 변환형. 표를 차트로 변하는 거. 이건 이제 도표 작성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거 중에 옳은 거나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거는 되게 시간이 걸리겠죠. 확인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스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것을 또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러면 푸시긴 푸셔야 돼요. 그 중에서 골라서. 그래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것도 표의 양이 적고 그 다음에 그래프들의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는 그런 바로 표를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것들, 계산 별로 안 들어간 그런 거라면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리였고요. 이제 문제 해결 마지막 영역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문제가 대세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독해나 수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 결합돼요. 그래서 텍스트도 나오고 표 그래프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실무 상황을 줍니다. 실제 업무 상황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한편 사고력 문제라고 하는 추리형 문제들, 즉 명제, 참거짓, 자리 배정, 순서 결정 같은 논리 게임 이런 것들 나오면 역시 이것도 쉬운 문제는 푸시고요. 고난이도는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리 배정을 하는데 막 이 조건들이 막 주저리 달려 있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그거 다 세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수리에서 그 자료 해석에서 자료 양이 많고 계산 많으면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죠. 자, 지문이 길고 잘 모르는 내용이고 계산이 많다. 뭐 소수점 이하까지 자세히 계산해야 되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트형 문제인 경우는 가급적 풀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선지를 보고 수치가 나왔을 때 그 끝자리를 맞춰본다든지 뭐 그런 요령껏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문제 풀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적용하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